잠시 흥미로운 전설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에게는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와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거의 매일같이 밤을 지새웠죠. 어느 날 궁궐뜰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박혁거세 앞에 어린아이가 불쑥 등장하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느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왕의 마음에 감복하여 선물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번쩍거리는 금척, 즉 금으로 만든 자가 들려 있었는데요. 아이가 말합니다. 이 금척으로 아픈 사람을 재면 병이 나을 것이고 죽은 자를 재면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니 이 보물을 부디 선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는 하늘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신라의 왕에게 하늘에서 내린 금척이 있다는 소문은 금세 한나라까지 전해졌고 신라의 사신을 보내는데요. 신라의 금척이라는 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황제께서 잠깐 구경하고 돌려주겠다며 금척을 한나라에 보낼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를 빌려줄 것인지를 두고 대신들 사이에서 논쟁이 시작됐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한 신하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는 금척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괜히 강한 나라의 관심과 욕심을 불러일으키니 아예 땅에 묻어버리자고 제안했죠. 왕은 신하의 말에 일리가 있다 생각해 땅에 묻도록 지시했는데 후에 누군가 파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금척을 묻은 주변으로 60여 개의 봉분을 더 만들도록 했습니다. 얼마 후 사신이 다시 방문해 금척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박혁거세는 이웃나라에서 금자를 잠깐 빌려달라시니 어찌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금자를 도둑맞을까 두려워 땅에 묻고 주변에 큰 무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덤을 만든 사람이 죽어 어느 무덤에 금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빌려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죠. 한나라 사신은 무덤을 모두 파보면 될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지만 거대한 무덤들이 있는 곳을 둘러보고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박혁거세는 물론 무덤을 만들었던 인부들도 전부 죽어 금척이 어느 무덤에 묻혀있는지 영원한 비밀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설화가 바로 경주 금척리 고분군의 전설입니다. 그리고 곧 2000년 전에 묻힌 금척이 실물로 등장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 금척리 고분군이 본격적으로 발굴되니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약 1000년간 56명의 군주를 거치며 한국사를 통틀어 가장 오랜 시간 존속한 신라는 천년왕국이라는 별명과 함께 화려한 황금 문화를 꽃피워 황금의 나라라고도 불립니다. 1973년 도로공사 중 발견된 계림로 황금보검이나 2016년 동궁과 월지 발굴 중 찾아낸 선각다나 쌍조문 금박이나 금관총, 천마총, 서봉총, 금령총 등에서 발견된 황금유물은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특히 선각다나 쌍조문 금박의 경우 가로 3.6cm, 세로 1.17cm, 두께 0.03mm, 금박 위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0.05mm 선으로 새 2마리와 꽃을 새겼습니다. 현대시대 장인들이 재현에 매번 실패했지만 신라시대 장인들은 손쉽게 해냈습니다. 왜 황금의 나라라고 불렸는지 이해되는 대목이죠. 경주 금척리 고분은 경북 경주시 건천읍에 위치한 신라의 대규모 고분군으로 사적 제4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남대총과 천마총으로 유명한 황남동 대릉원에서 서쪽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들판에 자리 잡고 있죠. 사실 건천읍 금척리 일대는 신라 수도 교통의 요충지로 불립니다. 경주의 한반도 내륙 방향 육로교통의 관문이니까요. 금척리 고분군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 5,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63년 국가지정 문화재가 된 금척리 고분군은 경주 외곽의 고분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데 13만 3,400제곱미터 평지에 지름 40m 이상의 대형 고분을 비롯 5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고분이 모여 있습니다. 규모로는 경주 중심지인 대릉원 일대 고분군 다음이고 5, 6세기 신라의 지방 진출과 지배 방식의 일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적이라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2008년, 2018년, 2021년 금척리 고분군 일대에 대한 현황조사가 실시되기는 했었으나 본격적인 발굴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지난 3월 18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 5월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경주 금척리 고분군 일대를 조사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대적인 발굴조사이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예 조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도쿄대 교수
교수를 지내기도 했던 세키노 다다시는 일제강점기 전부터 조선으로 건너와 한국의 고 건축물을 조사해 일본 학계에 처음 소개한 인물인데, 그가 1904년 간행한 한국 건축조사 보고에 금척류 고분군을 조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본격 발굴은 아니고 금척류 고분군에 대한 간단한 현황 설명과 금척 설화 등을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죠. 그리고 1909년 그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고적조사단은 조선총독부가 주도한 조선 고적조사 사업을 위해 경주 지역 유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는 했으나 우연히 금척류 고분군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척류 고분군을 답사한 야스이 세이스라는 인물이 금척에서 수십 개의 고분이 겹쳐 있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쓰고 있으니까요. 금척류 고분군이 한국인에 의해 제대로 조사된 것은 1952년입니다. 1952년 3월 2일부터 일주일간 국립박물관 경주 분관이 도로 증폭공사로 적석이 노출될 정도로 파괴된 3개의 고분 중 2개를 수습하기 위해 발굴 조사를 실시했으니까요. 이 과정에서 몇몇 유물은 도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상수도 공사 중 무덤 일부가 발견되어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사계가 금척류 고분군에 주목하는 것은 신라 건국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경주 일대 정치체인 모량부와의 연관성 때문. 금척류 고분군의 위치는 신라 초기 모량부의 통치 영역에 속해 있고 무덤의 형태 역시 신라 왕실 무덤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덤의 위치가 평지인 금척리에서 산지인 박내리 방향으로 점차 옮겨간 점을 보면 신라 왕실의 무덤이 대릉원 일대에서 고지대인 서학동으로 옮겨간 것과 같아 신라 왕실과 모량부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량부와의 관계보다 박혁거세가 하늘로부터 받아 무덤에 숨긴 금척, 즉 금으로 만든 자가 실물로 등장하게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약 20년 전에 한 스님에 의해 금척 호소 유물이 세상에 나왔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 2005년 5월 25일 구미 쌍용사 주지 석불스님은 자신이 소중하게 보관해오던 유물이 전설 속의 금척이라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총 길이 51cm로 손잡이와 몸통으로 나눠져 있으며 전체 별자리 모양을 순금으로 상감해 신비감을 더했죠. 손잡이 윗부분에는 지름 6mm 정도인 8개의 금상감으로 국화꽃 모양 장식도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데요. 그는 손잡이를 제외한 몸통 길이가 한 척과 비슷한 33cm로 금척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손잡이 부분에는 아주 희미하게 음각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그가 이 유물을 손에 넣게 된 것은 그로부터 8년 전입니다. 전남 백운산에서 수행기도를 하며 별자리에 몰입해 있던 중 누군가가 주고 갔다는 것. 하지만 이 유물을 본 임학종, 당시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왕을 상징하는 별자리 모양을 상감해 순금을 채운 점으로 미뤄 귀한 유물로 판단되지만 자루 끝부분이 멸실된 흔적이 있는 점을 미뤄볼 때 임금님이 하사한 검일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한 살아있는 유물인 만큼 올바르게 보존 처리하고 손잡이에 새겨져 있는 명문에 대한 정확한 판독 작업을 하면 더 확실한 유물의 성격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석불스님이 금척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인검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기하기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텐데요. 지난 2022년 호랑이의 해 이민년을 맞아 국립고궁박물관은 인검을 큐레이터 추천 왕실유물로 선정했습니다. 인검이란 왕실에서 만든 의뢰용 칼로 사인검과 삼인검으로 나뉩니다. 사인에서 사는 숫자 4를 의미하며 인은 12지 중 세 번째인 인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인이란 4개의 인이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4개의 인은 인년, 인월, 인을, 인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이 들어간 연월일시에 만든 검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병인양요가 일어난 1866년에 인이 들어간 월과 인이 들어간 일 중에서 새벽 3시에서 5시에 검이 만들어졌다면 이 검은 사인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제작 조건을 지닌 사인검은 아무나 아무데서나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사인검을 제작하는 장인은 특정한 성씨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날에 태어난 사람이어야 했고 특정한 공간에서 특별하게 재련된 철로 사인검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까다롭게 검을 제작한 이유는 12지에서 인이 호랑이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용맹한 호랑이의 무력을 검에 담아 나쁜 귀신과 재앙을 물리쳐 왕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사인검만이 아니라 삼인검도 존재했습니다. 삼인검은 사인검과 비슷하지만 인이 하나 빠졌죠. 즉 인년, 인월, 인일에 제작되는 검으로 사인검이 인시에 맞춰 2시간 동안 만들어진 반면 삼인검은 시간 제한 없이 하루 동안 만들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인에서 인이 한 개 빠진 3인이므로 왕의 지시로 만들어진 사인검보다 격이 낮은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석불스님이 금척이라 주장하는 이 유물과 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인검을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금척이 아니라서 석불 스님이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귀하디 귀한 사인검을 잘 보관해 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로 시작한 이번 영상이지만 금척리 고분 어딘가에는 그 귀중한 전설 속 금척이 잠들어 있습니다. 과연 이번 발굴 조사에서 금척은 실물로 등장하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